자, 구문합시다. 제목부터 볼게요. Can you spot them? spot이라는 동사 중요하죠? spot, 뭐하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는 지점, 장소 이런 의미가 되고 그 지점을 콕 집어서 뭔가를 발견해낼 때, 지점을 콕 집을 때 사용하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뭐를 발견하다, 뭐뭐의 장소를 콕 집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1번 볼게요. Are you good at hide and seek? Be good at. 이 표현 중요하죠. 특히나 뒤에 나와 있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be good at 이라는 표현 말고 be good for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즉 전치사를 at이 아니라 for를 썼을 때 의미가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e good for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좋다. 의미가 다르죠.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한다. be good for은 뭐뭐에 좋다, 뭐 건강에 좋다, 학습에 좋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숨바꼭질이 좋은 게 아니라 숨바꼭질을 잘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전치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Some animals which live in the wild are very good at camouflage. 자, 여기 뭐 보여요? 관계대명사 보이시죠? 아까 말했듯이 관계대명사 보이면 관계대명사는 세모 표시하시고 선행사에는 밑줄 그은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은 어떻게 해라? 묶어놓고서 확인하자. 자, 그럼 태희야, 여기 위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일까요? 그치, wild까지가 하나의 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문법에서는 뭘 확인해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일치하는지 첫 번째 확인해라. 그 다음에 관계사절에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절인지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확인해라?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수일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라. 특히 지금 이번 문장에서처럼 누가 수식을 받는 주어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즉 주어와 무엇의 거리가 먼 문장,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은 특히 뭘 주의하실 것? 주어 명사와 동사가 수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특히나 이 뒷자리에 나오는 are 주의하면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주어는 animals라고 복수 명사로 등장을 했는데 흐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동사의 코앞 자리에 있는 떨어지는 명사는 wild라는 단수 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하면 이 wild에 맞춰서 is라고 단수를 쓰기 십상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칠하게서 꼭 확인 작업을 꼭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길어진 경우에는 주의를 해라.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야생에서 살고 있는 몇몇 동물들은 are good at, 역시나 전치사 at도 등장했네요. 무엇을 되게 잘한다? camouflage, 무엇을? 그치, 위장을 되게 잘합니다. 위장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치, 위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숨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주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숨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그치. 내가 이 모양 그대로 갑자기 책상 밑에 숨으면 그걸 위장이라 그럴까? 그건 아니잖아. 내가 여기 칠판 앞에서 위장을 하려면 내가 무슨 색깔로 변해야 돼? 그치, 이 그 시끄릉둥둥한 이 초록색으로 변해야 그걸 위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위장은 고를 때 쓴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You can see them in the air, on land, and in the sea. 자, 여기 전치사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공중에서, 하늘에서 라고 할 때는 in 쓰고요. 그 다음에 땅은 발을 딛고 붙어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또 장소이기 때문에 in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전치사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맞춰보니까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즉 무엇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 우리에게 언급한 어떤 동물들? 야생에 살면서 어떤 동물들?
캐모플라주를 잘하는 이런 동물들을 뜻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위에 나와 있는 여기 some animals라는 명사를 하나를 받아서 them이라는 3인칭 복수로 쓰인 걸로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them이 가리키는 구체성이 어떤 것? 야생에 사는 동물인데 뭐를 잘하는? 위장을 잘하는 동물들을 가리킨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됐지? 받아주는 말은 some animals가 맞는데 의미를 좀 풀었어라 그럴 때는 야생에서 살고 위장을 잘하는 동물들이라고 풀어서 표현하시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4번 갈게요. Their special looks or abilitie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명사가 2개 걸려 있습니다. looks or abilities. 얘가 주어예요. 자, look이라는 단어는 뒤에다 s를 붙여서 지금처럼 명사로 쓰는 게 가능해요. s 없어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생김새, 모양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abilities, 복수로 쓰였네요. 능력들이죠. 자, 누구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받아주는 걸까요? 이때 their 역시 누구를 받아주는? 그렇지. 야생에서 위장을 잘하는 이 동물들을 받아주는 거. 똑같은 대상 지칭하네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모양새, 특별한 모양새와 생김새와 능력은 그 다음에 동사 keep, 여기가 동사죠. keep한다. 그리고 표시 먼저 하고 갈게요. them, 목적어. 그 다음에 safe, 목적격 보어라고 표시합시다. 그리고 뒤에까지 읽으면 from predators 이렇게. 됐죠? 됐지? 자, 요 문장 역시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건너뛴 오형식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잠깐 7번 보시면 오형식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아마 목적격 보어야 라는 이런 대답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떤 과정이 펼쳐질 거냐면 단어의 품사를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때는 단어의 품사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품사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them, 명사죠. 맞지? 그 다음에 safe,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이런 나열이에요. 어떤 동사 뒷자리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다가 형용사가 또 연달아 나오네 하는 구조. 명사, 형용사 순서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진 문장을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오형식 구조다 라고 불러요. 오형식 구조. 물론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는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요. 지금처럼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명사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사 형태가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형 동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형용사가 온다는 사실은 일단 중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 의미를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keep 목적어 형용사 나오는 것이 뭐뭐가 뭐뭐한 상태로 지키다 유지하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얘를 이제 A, B라고 놓고서 해석을 해볼게요. A를 B하게 유지시키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써볼게요. A를 B하게 유지하다 또는 지키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A를 B하게 지키다 유지하다.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keep A, B, A 명사, B 형용사 등장하면 A를 B하게 유지한다, 지킨다 이렇게 말을 풀어 쓰거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려움이. 보니까 B라는 자리를 뭐뭐 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 지식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행복하게, 빠르게, 어둡게, 뭐뭐 하게 라는 말들은 전부 품사가 뭐야? 부사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뭐 하게라고 번역을 하면 얘가 부사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보는 이 영어 문장에서 이 B 자리는 부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그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보어 자리가.
실제로 문제 해석을 적어주고서 이거를 맞는 걸 골라라 할 때도 뭐뭐 하게라고 등장을 하면 애들이 갑자기 부사를 막 집어넣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보어의 자리에는 뭐랑 뭐만 못 들어간다? 명사와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요. 보어는 원래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라서 아무리 이렇게 해석이 우리말로 된다 할지라도 뭐를 절대 쓰면 안 된다? 부사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뭘 집어넣어야 된다?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의 이런 특별한 뭔가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안전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게라고 해석하면서도 뭘 집어넣어라? 형용사를 집어넣어라. 됐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predators. 그치, 포식자로부터.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Let me guide you through the world of animal camouflage. 자, let me guide,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자리에 나오는 let 동사 역시 O형식 구조를 가지는 동사인데, O형식. let은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연달아 나올 거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엇을? 원형 동사를 가지고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let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헷갈린다면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let it go 떠올리면 쉬워요. let it go, let it go가 맞지 let it going, let it to go 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즉 let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는 무엇이 오는 것?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자리,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 자리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원형 부정사 쓰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가 뭐뭐 하게 하다, A가 B 하게 하다, 사역의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너를 안내하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이죠. 내가 당신을 안내하게 해라. 무엇으로? 동물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동물의 무슨 세계? 위장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뭐에 대해 설명할 것 같아요? 아랫자리 전부? 그치, 동물의 위장술에 대해서 아랫자리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 동물의 위장술은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 이 기능이 뭐예요? 우리 지금 읽은 6가지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물 위장술의 기능. 포식자들로부터 위장을 그들의 능력과 외모를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기능을 물었어. 동물 위장술의 기능?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킬. 그렇지, 요거죠.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 위장술의 기능. 동물이 가지는 위장술의 기능. 됐죠? 자, 이제 마운틴 헤어 갈게요. 고산 토끼. 고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사는 토끼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토끼라든지 들판에 사는 그 조그만하고 예쁘거나 뭐 이렇게 보들보들한 토끼랑은 생김새가 되게 달라요. 엄청 극악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귀엽기는 한데 알고 있는 그 포슬포슬하고 동글동글하고 막 애처로운 그런 토끼의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림 본 적 있어, 사진? 오케이.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높은 산에 사니까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막 뛰어다녀야 되고 막 수풀도 헤치고 다녀야 되고 막 날씨도 험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돼. 멀리서 오는 그 위험을 감지하려면 귀도 어떻게 돼야 돼? 훨씬 커져야 돼. 험난한 길을 밟고 다니려면 발 크기도 어때야 돼? 훨씬 커야 돼요. 눈은 어때야 돼? 더 부리부리해야 돼요. 눈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좀 무섭게 생겼잖아. 근육도 되게 발달해 있고. 그게 바로 고산토끼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산토끼랑 그 다음에 집에서 사는 예쁜 토끼랑을 지칭하는 명사 자체가 달라요. hare이라는 이 명사가 바로 산토끼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는 rabbit이라 그러죠. rabbit. 얘는 집토끼. 들판에 사는 조그마한 토끼들 있죠. 그 토끼를 얘를 rabbit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윗글의 내용과 true인지 false인지 골라라 하는데 분명 고산토끼의 내용을 묘사를 하면서 주어를 rabbit이라거나 그러면은 이거 맞아 틀려? 틀리겠네. 알겠지? 지칭하는 명사 자체가 영어에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놓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의합시다. 자, 6번. Mountain hares, 고산토끼는 are like rabbits. rabbits와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rabbit이라는 명사 또 등장을 했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그렇지만 they are bigger. 그것들은 더 커요. 그리고 have longer legs. 자, 여기는 비교급 두 개 체크하셔야 되겠죠? bigger, 그 다음에 longer, er 붙은 거. 1과에서 배웠듯이 비교급일 때는 er 붙이고 최상급일 때는 뭐 붙이는 거? est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크고 그리고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즉 누가?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 고산토끼야, rabbit이야? 그치? mountain hares 얘를 받아주는 게 바로 데이가 되겠죠. 그래서 신체의 특징을 설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7번. 요거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 만약에 6번 같은 대답을 말하려면,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질문을 뭐라고 던져야지 저런 대답이 나올까? 가장 일반적인 질문. 차이점. 래빗이 없다라고 그런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고산토끼의 모양을, 생김새를 묘사를 해줄 거거든요. 이런 생김새를 대답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생겼니? 하는 거 있잖아. How, 그거 질문. how do they?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생겼니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 질문이 왠지 나올 것 같아. 이런 게 기출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 골라라,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할 때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그때 등장할 수 있는 거. question. 생김새 묻기. 어떻게 생겼는지 묻기. 이거야. What do they look like? look like 동사 써야 돼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이 표현 써야 돼. 근데 look like의 like 뒷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잖아. 그래서 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의문사로 질문을 해야 돼.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질문을 던질 때 쓰는 의문사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생겼니라고 한다 그래서 how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look like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질문한다? what이에요. what. What do they look like? 이렇게 질문해야 돼. 잘 기억해놔. What 그 다음에 look like 라고 질문하는 거는 뭘 묻는 표현? 그치, 생김새를 묻는 표현. 그래서 이 질문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다음같이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할 수 있겠네. 고산토끼는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7번 가볼게요. They are very stylish animals. 그들은 매우 스타일이 좋은 애니멀이야. 즉 멋진 동물들입니다. 계속해서 고산토끼. 그 다음에 8번 Mountain hares. 고산토끼는 change 바꿔요. colors 색깔을 바꿔. according to 요거 전치사 표현이죠. 뭐뭐에 따라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색은 어떻게 변화시킨다? 계절에 따라서 색깔을 변화시킨다. 자, 그럼 우리 상상해 볼게. 토끼는 몸이 뭘로 뒤덮여 있어요? 그치, 여기 털로 뒤덮여 있겠죠. 그러면 색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뭘 변화시킨다는 거? 그치, 아마도 털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털의 색깔을 계절에 따라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지금 위장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 짐작이 가능하겠네. 겨울이 오면 산에 뭐가 내려? 눈이 내리겠죠. 그럼 털 색깔이 어떻게 될 가능성? 그치, 흰색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면 전부 다 초록초록해지니까 초록색이 되나? 여름에는 회색빛 가려야 되니까 군방색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여름은? 갈색이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볼게요. In summer, 여름에는 여기 전치사 in 체크하시고
summer가 됐건 겨울이 됐건 봄이 됐건 간에 계절을 뜻할 때 계절 앞자리는 이렇게 전치사 in 쓰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they turn gray brown. 자, 여기죠. 그들은 턴한다. 무슨 색깔로? 회갈색으로 변한다. 회색하고 갈색하고 되게 합쳐야 되는데 회갈색으로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여기 턴 동사입니다. 턴 동사. 자, 턴이라는 동사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턴 뒷자리에다가 장소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turning 그러면 무슨 말이야? I'm turning. 그치? 나는 돈다. 내 몸이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고 아니면 I'm turning around the corner 하면은 around the corner. 그치? 어디를 돈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즉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는 돈다라고 번역을 해요. 돈다는 좀 이상하다. 돌다라 그래야 되지? 돌다, 빙그르르 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턴이라는 동사가 명사를 딸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보어라는 뜻이에요? 목적어라는 말이에요? 그치? 명사가 나오면 얘를 목적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겠네. 그럼 이때는 해석 어떻게 할까? I turned 를 바꾸다. 그치? 아니야. 뭐뭐를 돌리다야. 돌리다. 뭐뭐를 돌리다. 그리고 돌건 돌리건 간에 주어가 됐건 대상이 됐건 간에 돌거나 돌리면 얘가 본래 가지고 있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야 바뀌죠. 그래서 턴이라는 거는 뭔가가 변화하는 느낌이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얘예요. 턴 뒷자리에 이번에는 형용사를 집어넣습니다. 형용사. 그리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전교에서 설명했듯이 형용사는 뭘 설명하는 말이야?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뒷자리에 등장하는 무엇이 상태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때는 뭐뭐하게 바뀌다, 변하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바뀌다, 번역하다를 왜 집어넣고 있어? 변하다. 바뀌다, 변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턴이라는 단어가 다이어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해석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해석을 다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손쉽게 고르는 방법은 턴 뒷자리에 나오는 뭘 보면 되겠다. 따라 나오는 단어의 품사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빨라져요. 명사가 나오는지 형용사가 나오는지 전명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알겠지?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졸리니? 괜찮지? 사탕 가져올래? 아니 그눈 간지러. 눈이 간지러워? 눈 간지러워 손으로 비비면 안 돼. 현미경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너의 손을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다글다글하게 뭐가 붙어 있을 거야. 너와 나의 손에는. 그래서 걔를 눈으로 이식 수술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네. 씻고 올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많이 가려우면 눈을 한번 씻으면 되는데 선생님 눈 가려울 때는 그냥 화장실 가서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손 씻은 다음에 이렇게 눈 물로 이렇게 찹찹찹찹 해. 그러면 되게 시원해지고 안 가렵더라고. 세균 때문에 가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비비면 안 돼. 가고 싶은 얘기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한다? 그레이 브라운 색깔로 변한다. 자, 요거 색을 나타내는 말인데 색을 나타내는 모든 말들은 형용사이거나 명사이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갈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to match the rocks and grass. 자, 이 부분의 투부정사는 아래 나와 있듯이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고 목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match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야, 대야? 그치? 맞추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rock, 바위와 그 다음에 grass, 풀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바위와 풀을 맞추다야, 바위와 풀에 맞추다야. 그치? 뭐뭐에 맞추다라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매치와 명사 사이에 뭐뭐에에 해당하는 전치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쓰는 게 특징이에요. 영어에서 매치 동사는 사명식의 완전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전치사를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면 안 돼요. 해석은 뭐뭐에라고 하지만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match you, match this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 가지고 나오게 쓰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10번 In winter, 겨울에는 They turn white. 역시나 turn 동사 또 등장했고 뒷자리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 바뀌다, 변하다. 그래서 그들은 흰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조예요. To camouflage themselves in the snow. 역시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면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camouflage라는 이 명사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동사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위장하기 위하여 흰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뒷자리에 나와 있는 요거 체크하십시오. themselves.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elves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제귀대명사라고 부르죠. selves라고 끝나는 것은 제귀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제귀대명사는 어떨 때 쓰냐면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할 때 이 목적어 자리를 뭘로 쓴다? 제귀대명사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해. 누구를? 그를 사랑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가리키는 바가 어때요? 다르죠? 이럴 때는 목적어 자리에 self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일 때? 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해서 똑같이 목적격 인칭대명사인 me를 썼어요. 이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그 다음에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떠하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즉 같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를 일반 인칭대명사로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는 얘기? 제귀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를 쓴다? myself라는 이런 형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myself.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제귀적인 용법이라고 불러요. 제귀적인 용법. 근데 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제귀대명사는 강조할 때도 써요. 강조. 말 그대로 테일을 강조하고 싶으면 테일을 두 번 말해버리면 강조가 되겠죠. 내가 했어. 근데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나라는 말을 두 번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 명사를 한번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조되는 그 말을 뭘로 쓴다. 이 자리를 바로 무엇으로? 제귀대명사로 쓴다는 거예요. 주어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강조에서 반복하는 표현을 뭘로 쓴다? 제귀대명사로 쓴다. 그럼 이때도 I 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 바꾼다? myself라는 표현으로 여기를 쓰자는 거예요. I myself made it. 내가 그걸 만들었어. 강조.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selfs라고 끝나는 단어를 밑줄 치시고 다음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생략할 수 없는 걸 골라라.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개념은 왜 등장하냐면 다시 돌아가서 1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대요.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에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강조할 때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사해서 썼어요. 그러면 얘는 필수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강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1번 같은 용법에서는 생략하는 게 어때요? 불가능하죠. 얘는 생략이 불가하다. 반면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쓴 거는 반복된 말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법을 구분하실 때는 무슨 자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슨 자리인지 아닌지? 목적어 자리인지 아닌지. 바로 그거예요. 목적어 자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주면 생략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위에 나와 있는 themselves라는 단어가 목적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볼게요. 맞아 틀려? 이 자리 목적어 자리야 아니야? 맞아요. 맞죠? 누구의 목적어예요? 데이 턴.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무엇의 목적어냐고 물었어. 턴은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서 턴은 보어만 가지고 나오는 동사. white라는 보어만 가지고 나왔어.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누구? 얘의 목적어죠. camouflage의 목적어예요. camouflage의 목적어. 투부정사도 동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니까 이 themselves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맞춰보면 지금 이 자리의 주어는 누구? they였죠. 그리고 이 they는 누구를 받아주는 거였어요? 고산토끼들을 받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장을 시키는 게 누구를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고산토끼가? 그치? 고산토끼를 위장시키는 거겠죠?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가리키는 바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일단 써야 되고 목적어 자리니까 생략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흰색으로 변해요. 그들 자신을 눈 속에서 위장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지금 위에서라는 부사의 목적어 용법이 계속해서 반복될 건데 이 표현도 조금 길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복잡하니까 저 위에다가 해볼게요. 간단한 거에다가 씁시다. 여기다가 부사의 목적으로 등장하는 이 투부정사는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의미가 동일해요. 다른 모든 투부정사를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부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말만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꿔서 쓰는 게 가능하다. 같은 표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계속 가자. 11번 Changing colors makes them nearly invisible to predators. 여기 별표. 이 문장 중요한 거다. 자, 일단 주어를 찾으면 이 문장의 주어는 colors입니까? changing입니까? 그치? 딱 보이죠? 바꾸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예요. 아무리 뒷자리가 colors라는 복수로 끝났다 하더라도 주어는 changing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도 함정이야. s로 끝났다 그래서 뒤에 make에다가 s를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changing에다가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make 뒤에다 s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요거 일단 첫 번째 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자리에 등장하는 make라는 동사가 역시나 오형식 동사로 사용됐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품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make 뒤에 나와 있는 them은 품사가 명사죠. 그 다음에 invisible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아까 우리가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연속해서 나올 경우는 오형식 구조다라고 했었죠. 그거 지금 다 입으시는 거.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표시하시고 품사 확인하시고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자? A가 B 하게 만들다. 또는 A를 B 하게 만들다. 다 좋을 것 같아요. A를 B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들어가니까 부사가 들어갈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얘는 명사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visible이라는 형용사 넣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요 단어예요. nearly라는 단어. nearly.
자, 우리 정규 시간에 배웠었는데 nearly라는 단어의 특이점은 near이라는 단어랑 의미가 어떠하다? 다르고 품사도 다를 수 있다. 뭔가 조금 특이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near이라는 단어는 요 자체로 품사가 무려 3개나 돼요. 3개나 돼요. 첫 번째는 무슨 품사? 형용사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가까운이라고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형용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명사를 직접 수식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태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near이라는 단어는 ly를 안 붙이고도 형태 그대로 부사로 쓴대요. 가까이에, 가까이서 이렇게, 가깝게 부사로 그대로 쓴대. 그리고 얘는 심지어 전치사도 가능해요. 전치사도. 그래서 뒷자리에다가 명사를 딸고 나오면서 무엇 무엇 가까이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형태 하나로 품사를 3개나 쓰는 아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아까 ly를 안 붙여도 부사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ly를 붙이는 단어가 하나 존재하네. nearly.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냐면 역시나 품사는 부사인 거는 괜찮은데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했었죠. 어떤 식의 의미 차이가 있냐면 위에서 부사에서 말하는 가까이에 가깝게 이런 표현은 무엇이 가까운 것?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물리적 거리예요. 물리적 거리.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니까 얘를 수치로 측정하거나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10m가 됐건 1km가 됐건 수치상으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표현이 가능한 것,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면에 nearly라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다? 정도다. 정도. 무엇의 정도?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이런 것들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상적이나 개념적인 정도니까 얘를 3m다 10m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이런 표현인 거야. 나는 깊이 감동을 받았어 라 그럴 때 그 내 마음의 깊이를 30m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개념을 추상적, 개념적인 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라고. 거의. 아주 가까운 정도인데 이게 정도치라서 가깝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다. 거의 다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굉장히 가까워진 정도치를 표현하는 거. 거의예요. 거의. 그래서 이 표현 해석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게 한 1cm 정도치로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니면은 수치화시킬 수 없는 정도치야? 수치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near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nearly라는 부사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럼 해석 마무리 해볼게요. 자,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들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predators, 포식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 그리고 이 포식자들은 누구와 같은 포식자들이냐면 야생 들개나 아니면 독수리와 같은 포식자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게 태희야. 고산토끼는 뭘 먹고 살아요? 윗글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고산토끼가 먹고 사는 것은 나온 적이 없어. 그럼 누가 고산토끼를 먹고 살아요? 들개나 그렇지. 얘네가 고산토끼를 먹고 사네. 그거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잖아. 그래서 포식자라는 개념은 이거. 누구를 먹고 사는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상위 아이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짜투리로 나오는 거. Mountain hares have really big feet. 고산토끼는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큰 발을 가지고 있다.
thanks to them, 그것 덕분에, thanks to 뭐뭐 덕분에. 다른 말로 바꾸면 because of라고 바꿔 적어도 의미 괜찮습니다. 뭐뭐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발들 덕분에 고산 토끼들은 can hop, 뭐 할 수 있고 뛸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deep snow, 깊은 눈 속에서 깡총깡총 뛸 수 있어요. 그리고 can escape, 탈출할 수 있다. from predators, 포식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병렬 구조죠. can 조동사가 가지고 나오는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잡혀있는 병렬 구조. 자, 그러면 지금 짜투리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위장술에 대한 내용이 맞다 아니다? 그럼 고산토끼는 위장하기 위해서 큰 발을 사용한다 아니다? 그치. 얘는 위장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발이 무슨 기능? 어떻게 좋은 기능? 포식자들을 계속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능. 도망갈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깊은 눈에서 폴짝폴짝 뛰어서 이동할 수 있기를 편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장술이 아니에요. 큰 발은 위장과는 관련이 없고 도망가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 위장과 관련되는 기능은 무엇? 그치. 위장할 때 필요한 것은 털의 색깔. 자, octopus 넘어갈게요. 문어. 14번. Look closely at a rock under the sea. 자, 여기는 closely 요거 체크하시고 nearly가 거의였다면 closely는 뜻이 자세히라고 번역합니다. 얘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계열의 단어예요. 요것도 close라는 형용사가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close라는 뭐도 존재합니까? 부사도 존재해요. 얘도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동일해요. 그래서 가까운이라는 의미 말고도 가까이에 라는 부사로도 사용이 돼요. 되려 close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인 거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개념적인 추상적인 정도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말로 바뀐다. 그래서 자세히 면밀하게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정도치라서. 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Look at, 보아라, 자세히. 무엇을? 바위를 보십시오. 어디 아래에서? 바닷속에서. 그 다음에 15번. If it moves, 만약 그것이 움직이면 it might be an octopus. 그것은 문어일지도 몰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죠. moves, s 붙이는 무슨 시제로 쓰는 것? 현재 시제로 쓴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if절 때문에. 우리 1, 2과에서 배웠듯이 2과에서 배웠었어요. 절이 조건절이거나 시간절일 때는 이 절 안에서 미래 시제를 뭘로 대체한다? 현재 시제로 대체해서 쓴다. 그래서 미래 시제의 대표적인 표현인 will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 부사절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will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현재 시제로 대체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3인칭 단수를 만나면 s 붙이는 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거는 뭐가 움직인다면이에요? 아직 문어가 안 나왔어. 뭘 들여다봤습니까? 돌멩이, 바위를 들여다봤죠? 그래서 바위가 움직이면 바로 그 바위는 무엇일지도 몰라? 문어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6번. Octopuses, 문어들은 are sea animals, 바다 동물들입니다. 해양 동물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octopus 뒤에다가 es를 붙여서 만든 복수형 있는데 얘는 es를 붙이기도 하고 형태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octopi라고 쓰기도 합니다. 복수형이 이런 것도 존재해요. i로 바뀌어지는 이런 형태.
두 개예요. 근데 es 붙이는 걸 좀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런 형태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해양 동물들이고 with 전치사 체크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죠. 무엇을 가진 해양 동물? rounded 둥그러진 bodies 신체와 그 다음에 8 long arms 8개의 긴 팔을 가지고 있는 해양 동물들이다. 그리고 17번 When octopuses feel danger 여기도 역시 접속사 when 시간 부사절이죠. 그래서 시제를 뭘로 써야 돼요?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시간과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 미래 시제 쓸 수 없다. 그래서 옥토퍼스가 위험을 느낄 때 they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camouflage skill 위장 기술을 씁니다. 위장술을 씁니다. 자 그럼 태희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 받아줄까요? 문어. 그치 앞에 나와 있는 문어 받아주겠죠? 그리고 their 역시 문어의 기술을 말하는 거겠네요. 다음 18번 Octopuses can change 문어는 바꿀 수 있어요. Colors and patterns 명사예요. 그죠? 명사죠? 그래서 무엇을 변화시키다. 바꾸는 게 두 가지네요.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patterns 무늬도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아까랑 같은 패턴입니다.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에 맞추기 위해서 색깔과 무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는 다름 아닌 이 단어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urroundings S부터 있어요. S를 꼭 붙이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외울 때 S 빠뜨리면서 했던 거 되게 많이 기억나시죠? 얘는 무조건 S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surrounding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 S 안 붙은 형태 이렇게 S를 안 붙이면 형용사로 써요. 형용사. 그래서 얘는 주변에 주위의 이런 말로 해석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S를 붙였을 때가 명사예요. 주변 환경 이렇게. 됐지? 그래서 S로 끝나는 게 명사, S가 없을 때는 품사가 완전히 무엇이다? 형용사다. 얘는 명사일 때 S를 안 붙이고 쓰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S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 그 다음 19번 If they are near sea plants 만약에 또 나왔어요. 조건절이죠? 시제 뭘로 쓴다? 역시 현재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그 다음에 뒷자리 등장하는 이 near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near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 셋 다 가능하다 그랬죠. 이 자리에 near는 어떤 품사일 것 같아요? 부사 아닌가? 형용사.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딸고 나오는 거 보이지? near sea plants. 전명구예요. 전명구. 그래서 해양 식물들, 즉 해초들 가까이에 they are 있다면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비동사가 특이점이 이거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가 뒤에 같이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they 역시 누구를 받아주는? 문어 받아주는 거. 이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문어가 해초 가까이에 있으면 그들은, 즉 누구는? 문어들은 look like 뭐처럼 보인다? 해초처럼 보인다. look이라는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할 때 명사 딸고 나오려면 전치사 like 꼭 있어야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20번 갈게요. If they are near coral reefs 그들이 만약에 어디에 있다면 역시 조건 부사절에서 시제 현재 시제로 맞춰주시고 위에 19번 문장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near 여기도 무엇으로 사용된 것? 그치? 전치사 명사구 되겠죠. 전명구. 그래서 산호초 가까이에 있으면 they look like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coral reefs처럼 보인다. 그래서 똑같이 모양을 바꾼다는 거를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1번 they can also stick shells 그들은 또한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개 껍데기를 stick 붙일 수 있어요. on 뭐뭐 위에죠. 어디에다가? 그들의
몸 위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붙일 수 있대.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like a rock. 바위처럼 보이기 위하여. 역시나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그쵸? 그 다음에 22번. This, 이것은 can fool, 뭐 할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이 fool이라는 단어가 명사일 때는 무슨 뜻? 그치, 명사일 땐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고 지금처럼 동사로 사용되면 누구를 속이다, 누구를 바보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일 수 있어요. Predators, 포식자들을 어떻게 completely, 완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희야, 이 앞에 나와 있는 this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엇이 포식자들을 속여요? 조개 껍데기를 그들 몸에 그치?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듯이 앞에서 언급된 문어의 특별한 위장 기술을 가리킨대요. 앞에서 언급된 문어의 특별한 위장 기술은 몇 개였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도 돼.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야? 바위. 그치? 조개 껍데기를 사용해서 몸에 붙여.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바위처럼. 그치? 바위처럼. 바위로 위장.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뭐 하는 것도 가능하대. 몸의 색깔과 무늬를, 그치? 모양을 바꾸는 게 가능하대요. 두 번째, 몸의 색과 무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제가 된다 그랬어.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복사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알지? 복사해서 복붙이 가능해. 그래서 복붙하면 무엇으로 복붙? 첫 번째. 산호초. 그치? 산호초를 복붙하기도 하고 또 그 미역 같은. 그치? 해초, 씨플랜트를 복붙하기도 하고 똑같이 색깔을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어려우면 복붙이라고 써도 돼요. 복붙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문어의 특별한 위장술이었다. 다른 거 더 나왔습니까? 더 있어 없어? 아니요. 없었죠? 오케이. 이게 바로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17번에서 설명한 얘네가 특별한 캐모플라주 기술을 사용을 할 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랫자리에 이렇게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몸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붙일 수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23번 갈게요. 여기도 짜투리 정보. Octopuses can spread ink. 뭐 할 수 있다? 먹물을 퍼뜨릴. 그치? 먹물을 퍼뜨릴 수 있대요. 24번. It creates dark cloud. 그것은 먹구름을 만들어낸대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잉크가 먹구름을 만들어내겠죠. 먹물이 먹구름을 만들어낸대. 우리가 말하는 이 먹구름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먹구름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퍼지는 형상을 가지는 무언가를 전부 먹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중요한 거 that blocks the view of predators. 자, 이 문장 왜 중요? 대시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없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무슨 절이라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선행사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일치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that을 썼어요. 그럼 that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치, which를 써도 가능하다는 얘기. who는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어디다가 수를 일치시킨다? 그치, 선행사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수가 일치되어 있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한다? 형용사절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서 해석을 한다. 그럼 뭐하는? 포식자의 시야를 먹구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5번 갈게요. This, 이것은 gives, 줍니다. Them, 명사죠.
enough time 역시 명사예요. gi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명사를 두 개를 연달아 가지고 나올 때 첫 번째 명사는 뭐뭐에게, 두 번째 명사는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하죠. 이거를 간목, 직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to escape라는 요 to 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용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탈출할 충분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희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this는 뭘 가리키는 걸까? 무엇이 얘네한테 탈출할 시간을 주는 걸까? 먹물을 어떻게 하는 거? 만든 먹거를 그치, 먹물로 먹구름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것? 포식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 앞에 나와 있는 23, 24번 내용을 받아주는 거겠네. 자, 그럼 또 질문할게. 지금 여기 짜투리 정보로 나오는 요 세 문장은 먹물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먹물은 위장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위장은 똑같은 모양으로 복붙하는 것을 위장술이라 그랬죠. 이 먹물은 뭐 하는 것? 탈출하기 위해서 뿌리는 어떤 도구, 수단이니까 얘는 위장술이 아니라 탈출술이야. 탈출술. 알겠지? 도망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수단이지 얘는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아니다. 먹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부엉이 갈게요. owl, 부엉이들.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권에서 owls, 부엉이들은 이 표현 중요하죠? be known as. 여기도 전치사 as 쓰는 거 중요해요. 뭐뭐로 알려지다 할 때 as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 똑똑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They certainly use. 그들은 certainly 확실히 분명하게 사용해요. 즉 누가 사용합니까? owl들. 요거 부엉이들이 사용을 하겠죠. 이해 받아줘요. 그래서 부엉이들은 뭘 사용한다? 그들의 camouflage 위장을 사용해. 그 다음에 뒤에 요 표현 in 뭐뭐뭐 way. 뭐뭐한 방법으로, 뭐뭐한 방식으로 또는 뭐뭐하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가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 부사 구를 만든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겠네. 자, 그럼 태희야, in a wise way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 똑같이 부사하면 되잖아. 와이즐리 맞아요. 그거예요. wisely 같은 뜻이다. 현명하게. 자, 얼마나 똑똑한지 볼게요. 28번. The special feathers of owls. 부엉이의 특별한 feathers. 무엇이? 깃털은 protect, 보호한다. them, 그들을 from, 무엇으로부터?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지켜냅니다. 여기서는 protect 동사가 가지고 나오는 전치사 from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them이 owl 받아준다라는 사실 요거 흐름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부엉이는 이제 뭘 사용할 거예요? 내용상. 그치? 깃털을 사용해서 뭔가 위장술을 하겠네. 29번. The colors and patterns. 그 색깔과 무늬는 이 깃털의 색깔과 무늬는 match. 뭐한다? 어울린다. 맞는다. 무엇과? their. 그들의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 딱 맞습니다. 자, 얘네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색깔과 패턴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뭐한대? 환경과 매칭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미 이 상태로 뭔가 변했다는 얘기 있어요? 색깔을 변화시킨다, 무늬를 변화시킨다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얘네는 이래요. 얘네가 가진 색깔은 자연 색깔 그대로고 천연 색깔, 천연이라고 하지 말자. 천성적인 거야.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 좋다. 타고난. 애초에 타고난 그 색깔과 무늬 자체가 뭐랑 딱 맞는다? 환경과 딱 들어맞는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하는 환경과 딱 들어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그냥 위장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뭐 없이.
변화시키는 거 없이. 이미 딱 들어맞으니까. 누구처럼 변화시키는 거 없이. 털 색깔을 바꾸는 거 누구였어요? 토끼였죠. 토끼처럼 털 색깔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문어처럼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는 누구였어요? 토끼였고 그 다음에 패턴을 변화시키는 거는 무늬였잖아요. 무늬였잖아요. 소리야. 패턴을 변화시키는 패턴과 색깔을 둘 다 변하지, 그치? 이 생각을 하다가 패턴과 색깔을 둘 다 변화시키는 거는 문어였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처럼 뭐를 바꿀 필요가 없이 바로 위장이 가능한 아이다. 환경에 이렇게 맞게 태어난 거야. So, 그래서 when they sit in a tree. 그들이 뭐 할 때 when 시간 접속사 시간 뭐 써라? 시제를 현재 시제 써라. 그들이 나무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look like 뭐처럼 보인다?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입니다. 됐죠? 계속해서 데이가 받아주는 거는 계속해서 누구? 문어란다. 선생님 피곤한가 보다. 알아들어? 부엉이 받아주는 거는 부엉이. 글자도 못 쓰고 막. 부엉이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껴있는 just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자, look like와 함께 나오는 이런 just는 얘 표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꼭 정말로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나무의 일부처럼 보여요. 꼭 나무의 일부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31번 They become 그들은 변해요. almost 체크하셔야 되죠. 무슨 뜻? 거의라는 뜻. most랑 의미 달라요. most는 또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mostly도 역시 다른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이야. 여기는 거의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almost.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게 변한다. to 누구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위장이 가능하다. 됐지? 그 다음 32번. 이것은 gives. 역시 give 동사는 뒷자리 품사가 뭘로 연결이 될 때? 명사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올 때 첫 번째 명사를 무엇으로? 에게. 두 번째 명사는 무엇으로? 을이라고 해석을 한다. 사형식 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야생에서. 그럼 태희야 역시나 이 말하는 this 이것은 뭘 받아주는 걸까? 내용상 부엉이의 깃털이 어떠한 것? 환경하고 똑 닮아 있는 거.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것. 요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였죠. 깃털이 색깔과 무늬가 환경하고 일치해서 나무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에 띄지 않는 것. 부엉이 내용 정리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짜투리 정보 33번 owls, 부엉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ability 뒷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슨 용도라 그랬죠? 형용사적 용도라 그랬어요. ability to 연결되는 것 전형적으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형용사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1, 2과에서 했던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능력? 그들의 머리를 턴한대. 이때 턴은 변하다야 돌리다야. 그렇지 이거지. 아까 우리 봤던 거 턴 뒷자리에 명사 나오면 돌리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돌리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돌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돌리냐면 almost 아까 부사였죠. 무슨 뜻? 거의 어떻게? all the way around 완전히 삥 두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몇 도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 그치? 거의 365도. 거의 365라 그랬냐? 360도. 피곤한가 봐. 정신이 나가겠다. 쉬어야 될 것 같아. 거의 360도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40번, 34번. They can scan. 그들은 살필 수 있어요. 계속해서 owls, 부엉이 받아줄게요. scan, 살피다, 검토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엇을? 주변 환경을. 환경 명사일 때 s 붙여 말아?
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y 플러스 ing 정규할 때 많이 했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move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only, 만을 돌림으로써. 머리가 360도 돌아가니까 인간처럼 몸을 360도, 360도 돌면 안 되겠지.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얘는 그냥 머리만 뚱으르르 돌아가면 공포영화처럼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 35번 this, 이것은 helps, 돕습니다. 아까 우리 오형식 동사들이 꽤 나왔었는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오형식 동사예요. help 동사 역시 오형식 구조로 뒷자리에다가 품사를 명사 먼저 가지고 나오고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연달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자, help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사, 투부정사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오형식 구조로 사용이 됐구나.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자? 명사가 이 투부정사 하게 돕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them, 그들이 to spot danger or food, 음식이나 위험을 spot, 뭐하게?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quietly, 조용히. 머리만 빙그르르 돌아가니까 소리가 안 나겠네요. 그래서 특이점이 이렇게 조용하다라는 특이점이 있대요. 그리고 지칭하는 대상 찾아볼게요. 이 자리에 댐은 누구를 받아줄까요? 그치, 얘는 부엉이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this, 이 지시대명사는 뭘 받아줄까요? 부엉이가 목을 돌아가게 하는 그렇지, 부엉이가 목을 돌려서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것, 환경을 스캔하는 것. 그것이 스캔을 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래? 조용하게 사냥을 할 수 있어. 그치, 조용하게 사냥만 하는 게 아니야. 위험도 감지하고 음식도 찾아내고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발견할 수 있고 음식 발견한다는 건 네 말대로 사냥을 하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부엉이의 위장술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도 위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뭐 하는 능력? 사냥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위험감. 그치, 위험 감지 능력. 관찰. 요거는 경비라고 할까? 위험 감지를 경비. 경비 보초 설 때 이렇게 둘러보는 거니까. 그치, 경비 보초 서는 능력. 끝. 시간이 살짝 10분이 오버가 됐는데 본문 마치려고 여기까지 했어요. 범준이랑 태희랑 잘 들으세요. 지금 눈 뜨고 있거든. 자, 목요일 날 숙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단어 뜻 했잖아. 그럼 뭐 외워야 된다? 철자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본문 진도를 나왔죠? 그래서 3과 본문 뭐 하셔야 됩니까? 암기 시작하셔야 돼요. 3과 본문 암기하셔야 돼요. 네. 알겠지? 잘 외워와.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외워놔야 됩니다. 네.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학습치 1에서 2쪽 풀어오기. 네. 여기까지 끝.